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주와 오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끝나면서 예고드린 것처럼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합이란 게 무엇이며 궁합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궁합의 종류에는 겉궁합과 그리고 속궁합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사이에 이 속궁합을 가지고 많이 좀 엉뚱하게 회자를 합니다. 때로는 좀 무식하고 약간 야하게.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는 분들은 그렇게 쓰지 마십시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 말씀하면 유식한데 모르고 말하는 것처럼 참 천박하게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알고 말하자 그러죠. 또 하나, 현학적인 자세를 부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땅히 대처를 해줘야죠. 잘난 체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한 분의 사주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청하시는 분, 우리 진다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진다리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주는 어쩐가라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풀어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여기 근무하시는 국장님 중에 한 분의 사주를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을사, 병술, 그리고 정유. 예, 이러한 사주를 가지고 계시네요. 사주가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즉 뱀띠의 음력 9월에 초다새 그리고 유시에 태어난 우리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을이니까 갑을 병정할 때 이 10간 중에 을은 음입니다. 그리고 갑을 병정할 때 병은 큰 양화예요. 불. 그리고 이것도 양화고요. 정은 음화입니다. 작은 불이란 말이죠. 근데 설령 산불이 났을 때는 되게 큰 불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산불은 큰 불이 무서운 것보다는 작은 불이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이 붙어 있죠. 그리고 이분의 지금 사주를 풀어보면 목, 을은 목입니다. 그리고 산은 불화입니다. 그 다음에 병은 큰 양화죠. 술은 흑토고요. 병도 불화입니다. 그리고 술도 요 위에 있는 병술처럼 흑토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정은 음화죠. 작은 불. 그리고 유는 쇠금입니다. 이렇게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오행을 이렇게 풀어보면 사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나무가 몇 개입니까? 목이 하나, 그 외에는 없죠. 불화는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입니다. 토는 몇 개입니까? 예, 여기 병술할 때 술과 또 술이죠. 두 개입니다. 그 다음에 금은요, 하나 있습니다. 술은요, 없습니다. 이분의 사주가 목 하나에 불 네 개죠. 물이 없습니다. 이분의 체질은 불체질입니다. 체질상 불체질. 그러면 불이란 게 어떤 체질상 성격이 있느냐? 첫 번째, 몸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불은 여기저기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목화, 토금수 중에 다 가둬놓으면 제일 위험한 게 불과 물입니다. 불은 가둬놓으면 터져버리고 물은 가둬놓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있죠. 강물은 흘러야 마시죠. 이게 가둬놓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체질을 가진 분들은 물처럼 불처럼 막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체질을 가진 분들은 사업을 해야 됩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사업. 그래야 불처럼 일어나죠. 저 집 불났네 하는 소리가 뭐예요?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어떤 종류의 이제 사업을 할 것이냐는 오행을 보고 없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물장사 해도 되겠네? 아니면 가장 가까운 겁니다. 목은 화로 가고 화는 토로 가고 토는 금으로, 금은 수로, 수는 다시 목으로 돕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오행이 역행을 한다고 그러죠. 막 돌고 도는 겁니다. 그게 해마다 달라지는 겁니다. 내 띠도 중요하지만 띠에 따라 달, 일, 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일까지는 달까지는 초년, 여기서 월부터 일까지는 중년, 그리고 시까지가 말년입니다. 어른들이 그러죠. 시를 잘 타고 나야 내 말년이 좋다 그럽니다. 왜? 시가 말년인데 시를 잘 타고 나야 내 자녀들이 좋단 말이죠.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내 자녀가 잘 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년사주가 좋아야 된다. 그거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띠하고 달에 가서 이 뱀이죠. 뱀띠의 음력 9월이면 개입니다. 개달.
그러죠. 근데 뱀과 개는 상극입니다. 왜 상극인지 그 풀이를 다음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사주풀이는 일단 들어만 두세요.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만 잠깐 하고 넘어갑니다. 사술 원진살 그래요. 왜? 뱀은 1년에 한 번 허물을 벗습니다. 또 하나 잠잘 준비를 하죠. 겨울잠. 그러니까 뱀이 어느 달에 독을 가장 많이 갖고 있을까요? 흔히 어른들 속담에 그러죠. 10월 뱀에 물리면 약도 없다라고. 왜? 그게 음력 9월입니다. 추워질 때쯤 되면 뱀이 겨울잠을 자기 위하여 막 먹이를 먹고 독을 흠뻑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에 물리면 가는 겁니다. 유독히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생기는 일이죠. 흔히 맹독성 뱀에는 찬바람 불기 전에 이게 가을 끝 무섭죠. 겨울이 시작되기 조금 전 가장 무서운 때가 뱀입니다. 단 장마철이 왔을 때 이 개들은 혼자 밖에 잘 놀러 다닙니다. 시골에서 이제 사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마철에 뱀은 혼자 놀러 나가 아니 개가 놀러 나갑니다. 개들이 혼자 놀러 나가서 입에다 물고 오는 게 뱀이에요. 뱀 한 마리를 입에다 물고 철렁철렁하니 집으로 해질무렵 돌아옵니다. 또 하나 뱀이 허물을 벗으려고 할 때 개가 가서 막 짖어댑니다. 뱀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개의 짖는 쇳소리에 놀라 죽어버리는 게 뱀이랍니다. 그래서 뱀띠하고 개띠는 그래서 상극이며 이 사람의 초년 운세는 사술 원진살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살이 들었죠. 그러니까 무당들 춤에 살풀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하얀 소복을 입고 숙은 없었어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살이 들린 사람의 살을 풀어준다네. 그래야 초년에 아무 일이 없죠. 살이 들면 어쩌냐. 예를 들면 대개 여기까지가 26에서 7살인데 초년 사이에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혼수, 시험을 보았을 때 수능 봤을 때 재수, 사업을 이 나이 전에 했을 때 사업의 실패, 많은 경우죠. 또한 몸에 신병이 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러죠. 장가나 시집을 늦게 가거라 하고 저녁에 준 겁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이제 갑니다. 그러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궁합을 볼 때는 나이 체질도 보지만 남녀간에 만나야 될 띠와 그렇지 않은 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나서 그럼 내 신부감은 어떤 여자를 만나야 좋을 것이냐? 띠를 보고 삼합이 있습니다. 서로 맞는 띠. 음식도 삼합이 있죠? 그런 것처럼 띠에도 삼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띠하고 뱀띠하고 맞는 띠, 자기 띠를 골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자기 태어난 날입니다. 자기 태어난 날을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예, 생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생이라고 그럽니다. 생일날이 중요한 거예요. 생일날. 그래서 생일날에 맞는 띠가 맞으면 더 좋죠.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띠로 보는 것을 그래서 상대방의 띠, 나의 띠 해가지고 띠로 보는 걸 겉궁합 그럽니다. 근데 이분의 지금 사주를 보면 목화 토금수 중에 불체질이죠. 이런 분의 성격은 불처럼 한 곳에 뭉쳐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야 돼요. 특히 이런 분의 사주를 연예인 사주라고 합니다. 그게 방송국에 근무하고 계시는가 보죠. 불체질이라 여기저기 훌쩍훌쩍 돌아다녀야 되는 사주예요. 그리고 물이 없잖아요. 한방울도. 이게 물 찾아서 헤매이는 일이에요. 이게 조용한 직업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불체질은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역량을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 뱀이 말을 잘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동물이 성경에도 나오죠. 뱀입니다. 그 긴 혓바닥으로 유혹을 한 것처럼 말을 참 잘합니다. 이런 분은 또한 쇠금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쇠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 되니까 쇠금을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예, 마이크. 두 번째는 칼, 총 이런 것이죠. 그래서 금속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아나운서를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칼과 인연이 있어야죠. 쇠금이니까. 그게 검찰청 또는 외과 의사 또는 변호사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점집을 가거나 사주를 보러 갔을 때 내 아들이 잘 되고 못 되고는 두 번째고 그에게 맞는 일, 평생을 두고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는 게 부모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배워라 해요. 편견을 없애고. 편견을 없애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누가 뭐라 건다라고 딱 그것만 믿고 있습니다. 제일로 답답한 사람이 편견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배우는 게 고등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는데 하기야 편견이 있는 건 어른들도 마찬가지래요. 이게 많은 걸 보고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나이가 50이 넘어지면 세상은 이제 자연의 순리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내가 이런 체질로 살았구나 하는 거예요. 이런 불체질들은 가능하면 결혼을 늦게 하실 것. 왜? 특성상 권태가 빠릅니다. 빨리 질린단 말이죠. 이게 연애를 하더라도
파트너가 잘 바뀐단 말이에요. 이분이 남자였으면 끼가 많죠. 왜? 개가 두 마리인 거 보십시오. 병술이니까 개들이 얼마나 밝힙니까? 동네 개들 다 잡아먹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혹적이고 또한 말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또한 뱀들이 좀 섹시한 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생기기도 했구나. 그렇죠. 또 하나 있습니다. 태어난 띠는 뱀인데 태어난 시가 닭입니다. 뱀과 닭과 또 하나 소는 사유축 삼합동물입니다. 흔히 닭이 소의 등을 타고 놀기도 하고 어린 뱀이 소의 뒷다리를 물으면 약한 독이 오히려 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의 식욕을 도와서 식욕을 왕성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뱀과 닭과 소는 한 삼합동물이라네 하는 겁니다. 이분은 전체적인 운세가 소조소 사유축의 삼합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사술원진인데 또 이렇게 해요. 이게 사술에 또 사술입니다. 이거 보고 쌍사술원진살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병이 들면 그냥 아팠다 낫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독감에 걸린 경우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불체질 있고 이렇게 사주가 하나가 없거나 하나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사주를 그 아이들이 하는 속된 말로 또라이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회생활할 때 좀 독특한 일을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호불호의 성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목숨 걸고 좋아해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왜? 샘나니까. 너무 튀어나게 잘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죠. 다재박득입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덕이 없어요. 하나만 알고 사는 사람은 또 그만큼 먹고 삽니다. 근데 여러 가지 너무 잘해버리면 미움받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회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잘 안 키우지 않습니까? 솔직히 안 그래요. 지역사회에서 누가 인물 키워줍니까? 키웠다가 나 죽지. 그래서 안 옵니다. 자, 이걸 보고 사주풀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적어도 중년 이후 50 이후부터 인생이 조금 편다 그러죠. 왜? 이 사술원진이 넘어가야 되니까. 또한 장가도 늦게 가야 돼요. 배우자도 한 30 넘어서 만나거나 29을 적어도 넘어서 만나야 된다. 그래야 아무 탈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런 사술원진살이 들어있으면 이 오행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러면 불이 많다. 그러면 약간 몸에 불구가 좀 오기 쉽습니다. 이름 모를 병을 얻을 수가 많단 말이죠. 두 번째는 물수입니다. 물수가 너무 많거나 없어도 물은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썩는 병이 뭐예요? 그렇죠. 암이죠. 암에 걸릴 우려가 많고 불이 많으면 불구자가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난목이 너무 많으면 이건 정신적으로 조금 헷갈리는 사람이 되죠. 일명 조현병 환자라든가 요즘 많죠. 근데 아니에요. 실은 정신병자 아니에요. 약간 정신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 다음에 흑토가 4개까지는 괜찮은데 4개 이상이 돼버린다. 이런 원진살이 들고 그러면 거지사주라고 합니다. 네 돈 내 돈 구별 없이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사주를 보면 당신의 마음은 참 좋으나 맺고 끊는 것도 없고 네 것 내 것에 구분이 없어요. 그게 거지지 뭡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거지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금이 3개 이상이 된다. 원진살이 이렇게 들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큰 집이 내 안방입니다. 큰 집이 뭡니까? 요즘 바뀌어졌네요. 요즘은 종합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종합대학교에 갈 우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싸움을 하지 말 것. 그래서 이것은 사주를 보면 조금 개성 있는 일을 해라 그러죠. 일반인과는 다른 개성 있는 일. 또 하나, 물이 없고 불이 4개니까 한 곳에 정착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를 다닐래 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 부지런히. 어떻게 보면 약간 딴따라와 비슷하죠. 어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직원이네 해놓고 전국 투어하면서 공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의, 이게 방송국에 계시는가 봅니다. 여기 국장님.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한 분은 그분의 지금 사주를 봤는데 웃고 있습니다. 속은 있는가. 그런 유형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바람과 같은 아들이죠.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 누가 잡아놓지도 못합니다. 불인데요. 불을 어떻게 잡습니까? 바람만 불면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넘어가는 게 불하니까. 고승산불 보셨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의 사람들은 불화니까 불화가 가장 촉을 못 쓰는 게 흑입니다. 이게 흑토가 많은 여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물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물이 한 2개 정도 있는 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음이 넓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는 여자를 만나야죠.
이 남자 만나서 살았다가 잘못되면 거지 됩니다. 왜? 이 남자는 또돌이니까. 쉽게 말해서 또돌이에요. 어디다 정착을 못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걸 잡아줄 수 있는 건 땅이죠. 불이, 이게 산불이 났을 때 물로 끄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흙가다 퍼서 부숴요. 시골에서 저도 자랐습니다만은 흙을 집어다가 갖다 불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흙 속에 들어간 불은 빨리 꺼져버리죠. 그래서 토가 많은 여자, 이게 즉 토가 많다는 말은 여자가 마음씨가 넓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물은 흐르는 거죠.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자기 악감정을 하는 여자를 만나야 이 남자를 채워줍니다. 근데 묘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국장님의 사모님에 대한 사주를 풀어드리면서 궁합풀이를 해드립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를 보시면 띠가 있죠. 사술입니다. 개가 두 마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년까지는 굉장히 고비가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죽을 뻔한 고비도 넘긴 것 같아요. 왜? 불화 4개를 보고. 물도 없을 뿐더러. 이분은 주의할 거. 이 나무목이 상징하는 건 오장입니다. 오행이. 나무목이 상징하는 건 간입니다. 화는 위고요. 토는 장입니다. 금은 비장입니다. 폐네요. 수는 신장이에요. 이분은 과로하면 안 돼요. 불로 과로해버리면 신장이 못 씁니다. 힘이 빨리 체력이 소모되는 타입이죠. 근데 한번 열정을 부리면 엄청나요. 또 하나, 개가 두 마리니까 책임감이 하늘을 찌릅니다.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 못하는 일도 하고 산도 옮깁니다. 그런 능력의 소유자예요.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말에 있어서 힘이 있죠. 이런 분들은 배지 있죠. 금 배지 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의원을 해도 됩니다. 왜? 정치 성향이 좀 있다면 잘하죠. 말도 잘하고 쇠 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지면 완전 뛰어난 일이죠. 또 하나, 물이 없으니까 항상 떠돌아다닙니다. 가진 것 없이 배낭 하나 짊어지고 떠돌아다니는 성직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 구도의 삶을 전해주는 직업을 가져도 괜찮죠. 방송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십시오. 괜찮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사주를 흔히 개팔자 상팔자라네 그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사주풀이 3번째 시간,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주가 가진 것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 아니겠습니까? 왜? 모든 것이 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맞는 분의 여자는 어떤 분인가? 바로 토와 수가 적절하게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아지는 거죠. 묘합니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써져 있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구나.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천생연분이라는 말. 그래서 아내, 배우자는 특히 하늘에서 맺어줘요. 착한 놈은 착한 대로, 그렇지 않은 놈은 그렇지 않은 대로 다 그 짝꿍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죠. 대학을 다닐 때 수십 명이 한 과에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유난히 마음이 가는 여자나 남자가 있어요. 왜? 내 사주에 없는 것이 있으니까. 없는 걸. 왜? 물수나 흑토가 있는 여자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도 있어요. 목이 많은 여자가 불화가 많으니까 자연히 따라오죠. 그래서 다 공보 째보도 자기 짝은 있는 거라고 합니다. 집신도 뭐가 있다? 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갖고 띠로 보는 걸 뭐예요? 띠로 나하고 맞는 띠 안 맞는 띠 그걸 궁합 그리고 오행의 개수로 해서 2로 나눕니다. 아, 저 사람은 목이 몇 개, 나는 화가 몇 개, 토, 금, 수가 몇 개 해가지고 2로 나누면 그 나눈 숫자에서 1.5에서 2.5가 나오면 만점이에요. 그래서 대개의 부부들이 40점에서 6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 것도 미운 정도니까.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이쁜 정보다 미운 정이 정들면 더 무섭다라고. 그래서 사람은 이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걸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 명리학을 인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힘듦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나의 부족함도 내 이웃이 나를 덮어주고 사는 것이지 못한다고 계속 뭐라고 하면 그 사람 끝내 아무 일 못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하자는 겁니다. 함께. 오늘은 3번째 시간입니다. 사주와 오행. 근데 간단한 사주, 겉궁합과 속궁합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죠? 속궁합을 보고 뭐 야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TV 같은 데 보면 아닙니다. 그건 천박한 소리죠. 알고 점잖게 논하면 참 고급스러운 유머가 되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너무 천박하게 그런 노르면 안 좋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방정 맞아서 그래요. 나빠서가 아니라 방정 맞아서. 우리 조상님들은 예로부터 뭘 좋아해요? 점잖은 걸. 근데 너무 점잖아도 안 좋아하죠. 왜? 점잖은 고양이가 싱크대에 먼저 올라간다라고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적절하게 나를 낮추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게 삶의 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